저는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진수입니다. 올해로 75번째 생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현역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의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 비결을 묻곤 합니다만 제 심장 나이는 여전히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결은 단 하나, 바로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노력을 통해 지켜지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피상적인 건강 팁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이 제 손을 거쳐갔고 많은 환자들의 희망과 절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의사의 진심 어린 경고이자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심장은 나이를 모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심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젊음을 유지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노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다음으로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더구나 이 질환이 더 무서운 점은 아무런 뚜렷한 증상 없이 마치 소리 없는 암처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만났던 수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 중 70% 이상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했는데요. 이 말은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70% 가까이 막혀도 우리는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장은 묵묵히 제 기능을 다하며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단 한순간에 100% 완전히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끔찍한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2시간, 즉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시간뿐입니다. 이 찰나의 시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거나 설령 생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평생 심각한 뇌손상, 심부전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첫째, 5분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가슴 통증이 느껴질 때. 둘째, 이 통증이 왼팔, 턱, 등 쪽으로 마치 번개처럼 퍼져나가는 방사통을 동반할 때. 셋째, 극심한 식은땀과 함께 숨쉬기 어려운 호흡곤란이 찾아올 때. 넷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입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경고이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심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이미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소중히 다루십시오.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 중 하나는 바로 혈압을 매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혈압은 마치 소리 없는 도둑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만으로는 결코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고 해서 혈압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압이 정상이라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혈압 측정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기상하신 후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최소 5분 이상 편안하게 앉아서 안정을 취하신 뒤 측정하십시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나 몸을 움직인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 시에는 왼팔, 즉 심장과 더 가까운 쪽 팔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압계 커프는 팔꿈치 위 23cm 지점에 감고 팔은 심장 높이와 같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기록하십시오. 여러 번 측정하는 이유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값들은 반드시 수첩에 손으로 직접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록도 좋지만 손으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혈압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혈압은 정상 기준인 12,080mmHg 이하입니다. 만약 13,085mmHg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14,090mmHg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밀 진찰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은 방치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혈압을 낮추는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소금 섭취량을 하루 5지 이하, 즉 티스푼 1개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은 국, 찌개, 김치 등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가능한 한 피하고 김치는 물에 깨끗이 헹궈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외식은 주 1회 이하로 철저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 음식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설탕, 포화지방 등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혈압 관리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염식은 처음에는 다소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혀의 미각이 회복되어 자연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 혈관 속에 천천히 그리고 교활하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단 한 번의 기회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경화증의 주범이며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기준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 200mgdl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이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60mgdl 이상,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mgdl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mgdl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네, 맞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평생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약물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주 2회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고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등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한 줌씩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을 섭취하여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를 보충하십시오. 채소는 식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를 공급해야 합니다. 튀김, 전, 부침개와 같이 기름진 음식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십시오. 조금씩 먹어도 결국 쌓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막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장병 발생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경화증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혈당 기준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 기준으로 정상은 100mgdl 이하입니다. 10만 125mgdl 사이는 전당뇨 단계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26mgdl 이상은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긴다면 이미 우리 몸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생활습관 개선과 전문가의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첫째, 흰 음식 끊기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선택하고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십시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채소를 먼저 섭취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셋째, 과일은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고 과일 주스는 완전히 끊으십시오. 과일은 건강하지만 과당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스는 농축된 과당 덩어리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식사 후 30분 이내에 최소 1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식후 활동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 음료 완전 금지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 대신 오직 물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콜라, 사이다, 단 커피 등은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가끔의 허용이 결국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 관리는 꾸준함과의 싸움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위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제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집을 나서 OKM을 걷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명절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 꾸준함이 저의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걷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걷는 속도는 땀이 살짝 날 정도, 즉 옆 사람과 대화하기는 어렵지만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지속해야 심박수 증가와 유산소 운동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는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게 하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신 운동 효과를 높이고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걷기 운동의 최적의 타이밍은 식사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식후 걷기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외에도 주 23회, 2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 루틴을 추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15회 3세트, 무릎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10회 3세트, 그리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 30초 3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새벽 등산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와 고강도 활동으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우나 직후의 운동은 탈수와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 심장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혈압은 물론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여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 10시 취침, 아침 5시 기상을 목표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십시오. 일정한 수면 리듬은 생체 시계를 안정화하여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십시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등의 섭취를 완전히 금하십시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몸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여 쾌적하고 시원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심장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는 참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분노나 좌절감을 억누르기만 하면 몸 안에 독처럼 쌓여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등 건설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매일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하십시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즐거운 영상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웃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사회활동을 활발히 유지하십시오. 친구나 가족과 교류하고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고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을 줄여가며 겨우 벌어놓은 시간과 돈을 나중에 병원비로 다 지불할 겁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건강한 삶은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한결같이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심장은 그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온 사람에게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질병으로 얼룩진 노년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장,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조언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혈압을 매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을 일상화하십시오. 둘째, 병원 예약을 잡고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정기 건강 검진을 꾸준히 받으십시오. 셋째, 식탁에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여러분의 하루 루틴에 포함시키십시오. 다섯째, 밤 10시에는 취침하여
심장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5가지 실천 목록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매일 OKM을 걸으며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오지 않은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시청자라도 심장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난 40년간 의사로서 걸어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자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